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34번째 그림책이고요. 제 구독자님의 요청에 의해서 선택된 그림책은 새벽입니다. 네. 새벽은 1974년 작가 유리 슐레비츠의 작품입니다. 네. 이 유리 슐레비츠의 작품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네. 내가 만난 꿈의 지도에서 지도를 한번 분석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책인 새벽입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사실주의 그림책이라는 겁니다. 사실주의는 보통 일어났던 일이거나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날 만한 일을 주제로 하여 만들어진 그림책이죠. 네. 이 그림책에는 글이 세 단락으로 되어 있고요. 이 단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하는 거는 세로로 된 타원형을 써서 여기서부터 지금 글이 바뀌고 다른 단락이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있어 하는 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새벽 부분과 아침 부분이 나오는데요. 새벽 부분은 그 원래 수채화에서 파란색을 사용하면은 그 파란색에서 검은색을 써서 채도를 나타내면서 새벽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아침 부분이 나오면 그때는 밝은 색깔을 쓰는 명도로 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거는 직접 눈으로 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 박선이 펜으로 이래 그려지면은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새벽에 어슴푸레하게 보이는 그 부분을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작가가 펜보다는 붓으로 그냥 표현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도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네. 작가 소개 유리 슐레비츠. 이분은 칼퇴꽃 메달을 한 번 받으셨고요. 칼퇴꽃 아너 3번 받으셨어요. 그 다음 샤롯 졸로트 어워드, 그 다음 골드 카이트 어워드를 수상하셨습니다. 네, 주요 작품은 세상에 둘도 없는 바보와 하늘을 나는 배, 이것으로 칼퇴꽃 메달을 받았는데요. 여기서는 다른 분의 글에다가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그 다음 월요일 아침에 비오는 날 새벽 보물 눈송이 내가 만난 꿈의 지도 겨울 저녁. 네, 지난번에 제가 내가 만난 꿈의 지도는 칼퇴꽃 아너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용은 점점 밝아지는 산과 맨 처음에는 아주 어두운 새벽으로 시작합니다. 점점 밝아지는 산과 호수 주변에 새벽 경치가 펼쳐지고 나무 아래에서 잠자던 할아버지의 손자가 일어나서 호수에서 물을 길어다가 조그만 모닥불을 피우고 그 다음 호수로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그 무렵에 해가 떠오르는데요. 네, 여기서는 그림까지 감상하셔야 됩니다. 그림의 이야기하고 글의 이야기가 같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절대 유리 슐레비츠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 그래서 이분의 저서로서 그림으로 글쓰기 하는 저서가 있는데요. 거기는 그림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저술을 해 놓으신 건데요. 거기 보면 이야기는 명료한 전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일관성이 있는 시작과 결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고 통일된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문 분할과 그 다음에 단락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 있나 이것을 이제 이야기에서는 이것을 중점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 그림은 정확하게 가독성이 있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림을 보면서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야 하고 독자가 읽어낼 수 있나. 그 다음에 내용과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나, 그 다음에 그림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가 통일적이며 통일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각 부분들이 서로 협력을 하고 있나, 따로따로 놀고 있지는 않나, 그런 말씀을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죠. 글과 그림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고 있냐는 거예요. 네, 우리는 글이 했던 이야기를, 글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림이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죠. 그런 걸 사파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 아니고 그림책은 글의 이야기, 그림의 이야기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제 책을 저술하신 책이 네, 그림으로 글쓰기입니다. 네, 발문에서요. 친구들 생각에 지금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 이거는 앞부분에서는 새벽이라는 게 표시가 나요. 네, 껌껌하고요. 이게 배경이 그렇게 막 둥근 틀 안에 그림이 컴컴하게 막 이거 어디가 어디인지 구분이 안 되게 막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거의 끝부분쯤 가면은 명료하게 그림이 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새벽일까? 아침일까? 이렇게 구분이 탁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지금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 이럴 때 각각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친구들 생각에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렸을까? 이 말은요, 제가 이 부분을 아이한테 묻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요. 그래도 새벽을 그리면서 이 작가가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새벽이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뭉개져 있다는 거예요. 또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나기 위해서 이분이 윤곽선을 펜으로 안 그리고 붓으로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을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떠실까? 이래서 네, 이 그림은 어떻게 그렸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앞표지와 뒷표지 나옵니다. 네, 앞표지에는 네, 우리가 새벽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제목을 정한다고 하면은 주인공에 대해서 제목을 정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시간대가 새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 시간대에 일어나는 그 산과 호수 주변의 그 풍경하고 거기에 이루어지는 경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중간에 보면은 배 타고 가시는 분 있잖아요. 캐릭터인 할아버지와 손자의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이라는 글자도 초록이죠. 아주 밝은 초록이잖아요. 네. 그런 이 초록 다음에 그 밑에 배경을 이루고 있는 색이 짙은 회색이잖아요. 자, 그러면 새벽일 때는 아주 새벽이 오기 전에, 날이 밝기 전에는 아주 짙은 어둠이잖아요. 그럴 때 짙은 어둠이 있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배경색으로 그려 놓았고, 그 다음에 여기 타원형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점점 밝아져서 아침으로 가는 시간이네요. 벌써 해가 뜨고 있나 봐요. 이렇게 초록색이 초록색으로 보이니까 보이는 거 보니까요. 그죠? 네. 저희가 왜 빛에 따라서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옛날에 제가 프랑스에서 살 때 제가 살던 동네에 생트 빅토아르 산이 있었어요. 그 세잔느의 그림에 등장하는 산이죠. 그 산이 돌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낮에 갔을 때는 그냥 허여멀건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밝은 회색으로 된 산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녁 노을이 점점 진해지면서 그 산이 보랏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에 따라서 이게 색이 달라지잖아요. 지금 여기에서도 새벽에는 빛이 없잖아요. 달이 있다가 달이 없어지면서 달빛이 약해지면서 네, 그 깜깜할 때요. 그때는 초록색도 검은색으로 보이잖아요.
그 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네,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은 초록색이 초록색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 부분을 이 책에서는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배경에서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앞면지와 뒷면지입니다. 앞면지와 뒷면지는 맨 위에 있는 색. 제가 이 스캔이 다 안 되더라고요. 이 책이 커가지고요. 그래서 윗부분이 잘렸는데, 여기 길이로, 요 두께로 다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초록색, 밑에 있는 파란색, 이 부분이 계속 이제 검은색하고 섞이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밑에 색깔이, 아랫부분에 위치하는 색깔이 어두운 색깔이고, 위에 위치하는 색깔이 밝은 색이기 때문에 안정감을 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전개되는 그림책 안에는 이런 색깔들이 나올 거야 하는 걸 나타내죠. 다음 속표지입니다. 네. 자, 소표지에는 산이 있고 하늘의 모습이 나왔네요. 여기 달이에요. 달이 있고 달에 달무리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이거 달무리가 있다는, 달도 우리가 또렷하게 또렷하게 윤곽선이 탁 쳐져 있는 달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그 윤곽선을 잡을 수 없게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달무리가 진 거,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작가님은 거기에 중점을 두시고 자꾸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제가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놨는데요. 이거는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작은 타원형으로 시작하셨어요. 이 타원형을 쓰실 때에도 같은 크기가 없잖아요, 지금. 점점 어두우면서 점점 밝아지고 있죠.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시간차를 두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밝아지면서 이 타원형의 크기도 커져가고 있죠. 네. 그리고 첫 번째 타원형에는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뚜렷하게 이 경계선을 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좀 뚜렷하게 나왔잖아요. 이거보다 더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더 어두울 때는 그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하는 거를 붓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위에 또한 뭐를 그리냐 하면은 그의 맑은 파란색으로 사선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 놓아서 더 이제 그 경계를 더 알 수 없게, 더 어슴푸레하게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조용하다, 고요하다. 새벽에 자연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용하고 모든 자연이 다 자고 있어요. 고요하고 싸늘하고 축축하다 이랬는데, 여기 조금 이제 나무가 보이는데 이쪽에는 나무가 이제 완전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산이 보이고 아래쪽에 호수가 이제 드디어 윤곽을 드러내나 봐요. 호수에 비친 산의 모습도 나오고 있네. 앞에서는 나왔던 타원형이 이 오른쪽에 있던 이 둥근 틀처럼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런데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틀은 보니까 둥근 틀이 세로로 긴 타원형으로 돼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앞에서는 그냥 고요하다, 축축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 하면, 여기서부터는 호숫가 나무 아래 할아버지와 손자가 담요 속에서 웅크리고 잔다 이러면서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하고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둥근 틀을 길게, 세로로 길게 해서 여기부터는 지금 이야기가 시작되는 단락입니다.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표시해 놓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나무가 지금 먼저 보이죠. 나무가 보이고 나무 아래에 지금 자고 있는 이 모습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클로즈업 돼서 오른쪽에 이제 둥근 틀에 나와 있죠. 할아버지와 손자가 담요 속에서 웅크리고 잔다.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전경이 큰 틀에 있잖아요. 근데 아래에는 좀 더 작은 틀에 있죠. 여기는 또 위에 부분이 작은 틀이고 아래 부분이 큰 틀이죠. 근데 이게 큰 틀로 표현된 건 보면은 이게 지금 하늘하고 산,
산의 모습, 호수에 있는 산의 모습,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호수에 비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아래 부분은 뭐냐 하면은 호수에 비친 호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호수 전경만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이 작은 작은 틀로 그려진 거는 호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게 큰 틀로 그려진 거는 이게 산의 모습, 하늘의 모습하고 이게 다 전경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경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틀을 크게 해 놓았죠. 하나도 그냥 그리신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달빛은 바위와 나뭇가지를 비추고 이따금 나뭇잎 위로 부서진다. 산은 어둠 속에서 말없이 지키고 서 있다. 네, 그 다음 아래 부분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호수의 전경을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움직이는 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을 보니까 실바람, 호수가 살며시 몸을 떤다. 이래서 움직이는 장면이 나와 있죠. 네, 그 다음 부분은 더 위에보다 더 또렷해졌잖아요. 여기 물도 여기에 있는 모습도 더 또렷해지고 그 다음 내용이 뭐냐 하면 느릿하게 나른하게 물 한 개가 피어오른다. 여기서 물 한 개를 이렇게 표현해 놨는 거예요. 여기 세로로 된 타원형이 또 나왔어요. 둥근 틀이 외로운 박쥐 한 마리. 이제까지는 호수의 전경이 나왔잖아요. 산과 호수가 어떤지 그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말이 나왔다 하면은 지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외로운 박쥐 한 마리 소리 없이 허공을 맴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개구리 이야기, 그 다음에 새가 지저긴다. 이래서 새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깨운다 하는데 이 세 개의 틀도 그냥 아니에요. 점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큰 틀로 변하고 있죠. 네, 할아버지가 손자를 깨워서 그 다음에 두 사람은 호수에서 물을 길어오고 그 다음 조그만 모닥불을 피운다. 그 다음 할아버지랑 손자랑 담요를 개고 그 다음에 낡은 배를 물속으로 밀어 넣는다. 이제 배 타고 가나 봐요. 그리고 배를 타고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진행 방향이 오른쪽이란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 왼쪽 아랫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위로 지금 나아가는 거죠. 네, 그래야 나아가는 게 되죠. 뱃머리가 왼쪽을 향하고 있다 하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네. 자, 노는 삐걱대며 물결을 헤친다. 그리고 한순간 하면서 산과 호수는 초록이 된다. 우리 왜 해가 뜰 때 말이에요. 산에 이렇게 해가 걸려 있을 때에는 어때요? 빛이 있긴 있지만 밝긴 밝지만 그래도 그 해님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산을 벗어나면서 해가 팍 떠오르는 모습이 보이면서 전체다가 밝은색이 되죠. 네. 여기 이 부분에서는 앞에서는 그 파란색 계열에서 짙은 검은색을 써서 그거를 10개, 옅게 진하게 이렇게만 표시했다면 같은 파란색 계열로 그렇게만 표시했다 하면 그건 채도에 의해서 색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노랑, 연두, 초록, 파랑 이렇게 해서 이제 색을 표시하는 방법은 명도에 의해서 이 색상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해가 탁 떠오르는 그 모습을 갖다가 색을 이렇게 밝은 명도 차이에 의해서 색을 넣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아침이 해가 팍 떠올랐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독자들이 읽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물론 제가 설명해드린 뭐 둥근 틀이 있어요. 뭐 세로로 된 둥근 틀이에요. 이야기가 단락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좋지만 마음으로 이 가슴으로 뭘 느끼셔야 되나 이게 어두운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어슴푸리하게 표현해놓은 작가가 표현해놓은 그 모습들을 그림을 예 느끼시고 감상하시는 게 이 책에 대해서는 가장 그 그림책을 잘 읽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떠셔요? 저도 이거 분석하느라고 그냥 이렇게 읽을 때에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분석하고자 하면서 다시 보면은 뭐 둥근 틀이 이렇게 세로로 된 둥근 틀이 있다던가 여기에 단락이 생겼다던가 이 단락을 표시한다는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제가 분석하면서 와 내가 이런 걸 발견했구나 하면서 좀 재밌어요. 재밌고,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느낌이 되게 기분이 좋고, 예, 그럼으로써 제가 그림책을 읽으면서 더 신나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림책 어떠셨어요? 네. 생각지도 못한 요소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그림책은 마음으로, 가슴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봄이 오려고 자꾸 꽃샘추위가 오는 것처럼 자꾸 추워졌다가 따뜻해졌다가 막 이런 날씨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주에 어떤 그림책으로 올까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